키 큰 방추형의 나무를 저희가 전지를 할 겁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농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지 작업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짧은 영상에 담다 보니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필요 도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과밭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 큰 방추형의 전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나무를 키워가는 형태를 수형이라고 하는데, 수형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적인 전지 방법에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수형이 다르면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지하는 밭은 홍로 사과밭입니다. 보통 추석 사과라고 하는 홍로는 다른 나무들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지하는 방법이 아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형태와 전지하는 방법을 1년생 어린 나무에 전지하는 방법과 2년생 이상 조금 자란 나무에 전지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전지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2년 이상 된 성장하며 모양을 갖춰가는 나무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주 어린 나무와 성장하는 나무, 또 이미 다 자란 성목에 전지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전지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가지를 자르고 어떤 걸 남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년생 전지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나무를 전지하는 방법은 대부분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과나무의 가지는 아랫부분이 넓게 펼쳐져 있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가볍고 가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배울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생선 가시를 발라낸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생선 가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옆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서 봤을 때 나무의 좌우가 균형 있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가 펼쳐져 있으면 됩니다. 아랫부분의 가지가 더 길게 뻗어야 하는 이유는 봄부터 잎이 나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가지로 인해서 아랫부분의 가지에 그늘이 집니다. 나무들은 햇볕을 먹고 자라잖아요. 윗부분의 잎들로 인해서 아랫가지가 그늘이 지면 가지가 약해지고 잎들도 시들해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랫가지를 길게 자라도록 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랄 수 있게 해줘 햇볕을 잘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로 갈수록 가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무는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빙빙 돌아가며 봤을 때 한쪽에만 가지가 치우쳐서 자란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랫가지 위에 다른 가지가 놓여질 때 방향을 약간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가지의 방향을 어긋나게 틀어주다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가지에 햇볕이 골고루 잘 들게 되고 필요한 약이나 영양제를 줄 때도 골고루 모든 가지와 잎에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잘 그려주도록 해야 하는 걸 기본으로 두고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사과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일직선으로 자란 나무의 큰 가지를 주지라고 합니다. 이 주지에서 옆으로 자라난 가지를 측지라고 합니다. 주지를 보면 바닥에서부터 옆으로 자란 첫 측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땅에서 60에서 70cm 정도 부분에 첫 가지를 두는 게 좋습니다. 더 아래쪽에 자란 가지가 있다면 잘라냅니다. 다음으로는 옆으로 자란 측지의 굵기를 보셔야 하는데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사과나무의 주지 굵기에 3분의 1 이상 되는 굵기의 가지는 잘라냅니다. 주지를 아버지라고 하면 옆으로 자란 가지, 곧 측지는 자식인데 자식이 아버지보다 작아야 건강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보다 굵은 자식을 보면 보기엔 굵고 튼실해 보여서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굵은 가지는 사과나무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서 나무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이렇게 굵은 측지는 초반에 말씀드린 삼각형을 만들기에 어려움을 줍니다. 굵고 튼튼한 측지는 힘이 좋아서 더 길게 뻗기 마련이거든요. 홍로 사과나무 전지를 할 때는 필요 없는 측지를 잘라낼 때 주지에 너무 가깝게 잘라내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측지를 잘라낼 때 주지에서 0.5에서 1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아주 조금씩 남겨줘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측지가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위아래 간격이 좁게 자란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위와 아래 가지의 간격이 좁은데 같은 방향으로 났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위에 있는 가지로 인해 아래까지는 점점 말라 약해지기 쉽기에 미리 잘라줍니다.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지의 굵기나 길이보다 방향이 좋은 게 나중에 나무에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전지를 할 때 모두 필요한 부분이고요. 키 큰 방추역의 전지 방법의 다른 점은 측지의 길이를 좀 짧게 해야 합니다. 우선 나무와 나무 사이가 가까워서 길게 자라면 옆 나무의 가지와 서로 엉키게 되거든요. 키 큰 방추형은 이름대로 키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측지를 짧게 유지해서 나무의 키를 키우는 데 영향을 잘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다리 작업이 다른 수영에 비해 용이합니다. 키가 큰 데다 옆으로 넓게까지 하면 사다리에 올라가서도 주지 맨 윗상단에 손이 닿지도 않을 거예요. 키 큰 방추형은 좁고 높게 키우는 방법이죠. 가지가 이리저리 넓게 퍼져 있으면 사다리 놓을 곳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키 큰 방추형은 그렇게 짧게 키우기 때문에 열매도 주지에 가깝게 달리게 됩니다. 열매가 주지에 가깝게 달리면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 흡수도 빨라 사과 품질이 고르게 달리게 됩니다. 저희 아름농원에서도 키 큰 방추형으로 재배를 해보니 다른 수형으로 재배한 사과보다 사과의 크기 차이가 크지 않고 고르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봄부터 수없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사다리 작업할 때 좀 편리함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 작업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걸 남겨야 좋을지 아니면 잘라야 할지 지금도 순간순간 고민이 된답니다. 잘 하려면 더 많은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키 큰 방추형의 전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